이런 자료를 보니까 미운 사위가 아니라 예쁜 사위한테 줘야 될 그런 식품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네. 싶은데 종합 미네랄 보충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나 어떤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매생이는 녹조류로 세계 전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해조류인데요. 우선은 매생이는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수치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생이는 장내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장 안에 독소 물질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 저희가 말하는 유익균이라고 하죠. 장내 건강을 유지시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생이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매생이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의 함량은 높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만감을 줄 수 있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통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 드시는데 매생이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사 활성을 높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분은 우유의 한 40배, 그리고 칼슘은 우유의 5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서 빈혈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생이는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자가 매우 곱고 작아서 소화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부드럽게 술술 잘 넘어가거니와 뼈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영양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렇게 드시면 더 좋대요. 식초는 피하시고요. 굴, 두부와는 궁합이 좋답니다. 예, 신 교수님. 네. 그 매생이는 그 태생이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산하고는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매생이를 안 먹을 때 어디 그 돌이나 주변에 뭐 그 물건에 매생이가 끼면 그걸 제거할 때 산을 뿌려서 제거하곤 했기 때문에 산하고는 궁합이 안 맞으니까요. 식초랑 그 버무리는 거는 좀 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포벽이 너무 얇아서 다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여간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긴산도 콩나물보다 몇 배나 높게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품이고요. 그 외에 그 단백질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해조류 중에서 많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함량은 식이섬유 함량이 앞서 말씀드렸던 40% 이상이니까요. 그 나머지를 이제 단백질로 잘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굴이라든가 육류 그리고 두부 같이 이렇게 단백질이라든가 아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이런 식품들하고 같이 접목해 주시면 항산화하고 식이섬유는 매생이로부터 오고 단백질은 두부나 육류로부터 와서 아주 완벽한 건강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뭐 순하고 담백하게 굴, 두부를 활용하라.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걸 떠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방금 네.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오늘 매생이 굴국 준비했거든요. 굴, 두부로? 네. 아. 겨울이라서 아마 굴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맛있게 끓여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생이를 잘 골라야 되고 네. 손질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만치 요즘은 않아요. 또 이렇게 세척되어 있는 그런 네. 매생이들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되기는 해서 과거보다 씻는 게 굉장히 쉽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구입을 하시면 씻어주시는데 씻으실 때 반드시 이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밑에다 채를 하나 놓고 아주 고운 채 위에서 씻으셔야 돼요. 그래야 흘러나가지 않거든요. 빠져나가죠, 막.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네. 보시면 좋은 매생이 특징들이 이렇게 색깔이 좀 선명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결이 곱죠. 그래서 윤기가 잘 네, 짜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에 담고 살살살살 흔들어 이렇게 보시면 위에 부유물들이 뜹니다. 그런 거 이제 건져내시고 바닥에는 약간 모래 같은 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 3-4번 헹궈서 이렇게 이제 물기 빼서 네, 예, 이제 곱게. 준비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굴도 고르실 때 보면 이제 좀 색깔이 백색을 띠고 검은색 테두리들이 좀 선명한 거. 아. 예, 그래서 요즘 봉지꿀들 유행을 하니까 이렇게 봉지 보시면 봉지 안에 들어있는 물이 맑을수록 신선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색깔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주재료는 매생이하고 이제 굴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제 끓여볼게요, 예, 그래서 한번. 네. 육수에 바로 넣고 하셔도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아. 예, 여기에다가 이제 굴을 넣고 살짝 이제 볶아요? 네, 볶아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진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굴이 좀 탱글탱글 탱탱하게. 예, 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어서 집에 갖고 계시는 뭐 멸치나 다시마 국물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맹물 넣으셔도 되세요. 네. 예, 이게 원체 굴에서도 맛난 맛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예, 이렇게 넣고 이제 끓이시는데 보통 저희가 굴국 같은 거 끓이실 때 굴 오래 끓이시면 질겨지고 뭐 단단해진다고 해서 마지막에 넣듯이 네. 요거 이제 한번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매생이 이제 씻어 놓으신 거 물기 뺀 거를 넣고 살살살살 풀어서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매생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네. 굉장히 조리되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예, 한 3분, 5분 정도 이제 부드럽게 익으면 이제 간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저는 넣어볼게요. 이제 이게 굴이 이제 한번 끓었다고 치고 예, 매생이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골고루 풀어서 예,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뽀글뽀글 이제 끓어오르면은 여기다 이제 마늘도 이제 한 스푼 예.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을 맞추시는데요. 혹시 나는 정말 밑국물이 없어가지고 맹물로 끓인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이제 국간장 약간 넣을 거거든요. 네. 근데 멸치 액젓이나 새우젓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많이 넣으시면 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쵸. 예, 액젓이나 간장으로 간하시고 여기다 이제 소금 간도 소금은 살짝. 약간. 예, 그리고 이제 드시기 직전에 저는 이제 냉장고에 된장찌개 끓이고 남은 이제 팽이버섯 있어서 팽이버섯. 예, 팽이버섯도 살짝 넣고 그리고 이제 파도 넣어서 네. 이거 드시면 이제 돼요. 보글보글 올라올 네네. 때 이제 하시는 다 이제 끓으면은 과정이에요. 예, 이제 예. 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 과정으로 한번 간단하네요.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글보글 끓고 이제 있습니다. 다 끓었어요. 여기 한 몇 분 정도 하면은 이렇게 한 되는 거죠? 5분 정도 이제 5분 끓이시면 정도.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떡 넣으시면 매생이 굴 떡국되죠. 떡국. 아, 그렇죠. 명절 지나서 아마 집집마다 또 떡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떡도 넣으셔도 되고 네. 두부도 약간 더 썰어 넣으셔도 되고 네. 한번 예, 드셔보실까요? 맛있게 보이는데요, 진짜. 네. 예, 시원한 매생이 떡국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식혀서 드세요. 네. 미운 사위 예행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장모님 주실 때를 대비해서 네. 이제 정말 매생이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네. 드셔야 돼요. 후 불어서. 맛있죠. 이걸 왜 미운 사위 줄까요? 이렇게 맛있는 걸 이쁜 사위를 주지. 일단은 뜨겁기는 하지만 네. 국물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네, 예. 시원하고 맑고 깨끗하고 드시는 식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진짜, 예. 예, 어른들 드시기도 좋고 아이들 먹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아, 술술 넘어가네.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예. 김승희 아나운서가 정말 미운 사위 될 네, 준비가 그래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난만 이제 가면 될 것 드셔도 같고요. 되고 네. 매생이 사시면 좀 양이 한 번 국 끓이기엔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남은 거는 저는 이제 찬밥 물 넣고 끓이다가 나중에 매생이랑 우유랑 해서 뭐 죽이나 습도 만들어 먹고요. 그렇게도 활용한다. 네, 그래서 보통 날것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국이나 습 이런 형태로 이제 요리해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 매생이 사실 한 번 사면 양이 많은데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실시간 티벗으로 들어온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궁금증이 들어와 있을까요? 한가혜님께서 10시 2분에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폐경기에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암 발병률이 높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말 일이 상관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권 교수님. 해조류의 요오드 섭취에 요오드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해조류에는 요오드 함량이 많아서 과하게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계속 자극이 되면 갑상선 종이라고 해서 갑상선이 크기가 커질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양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오드가 체내에 충분히 흡수가 돼 있으면은 방사성 요오드나 이런 나쁜 물질들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암 발생에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방금 전에 4분에 들어왔네요. 뇌경색으로 재활 중이신데 해조류와 특히 크릴 오일이 좋다고 하는데 특히 크릴 오일을 먹고 싶기는 한데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해조류도 궁금하시고 아마 크릴 오일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신 교수님 어떨까요? 네, 사실은 그 해조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이제 기름에 녹는 성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 샐러드로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름에 살짝 데치거나 이렇게 오일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의 치료로는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건강식품으로 드신다면 제한된 권장량 내에서 같이 드시는 거는 뭐 권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또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또 알아볼게요.
개포동 스마일님께서 10시 3분에 보내주셨어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해조류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만성질환 분들한테 좋다고는 하는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자가면역 항체가 있는 갑상선 기능 환장증 환자분들은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어 반드시 적정량 섭취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암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치료 2주 전부터는 해조류를 제한하는 저요오드 시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